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요즘이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간밤 관세에 대한 우려가 다소 진정되면서 급등세 보였습니다. 먼저 어제 마감한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세를 보였죠.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을 했는데 한동안 랠리를 보였었던 반도체 종목들이 쉬어가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오후장 들어서 매수로 돌아서 주면서 벌써 6거래일째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이 지수의 낙폭을 키우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도 완성차와 부품단에서는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4월 2일 상호관세에 있어서 자동차는 제외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현대차 3% 넘는 상승, 그리고 기아 역시도 3% 넘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 마감했죠. 지난 금요일장에서 중줄이 약세였던 제약바이오주들의 반등과 함께 플러스권으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HLB의 급등이 좀 눈에 띄었죠. 15% 넘는 급등이 나왔고요. 지난주에 신약 허가가 불발되면서 하한가를 기록했었는데 저가 매수세와 함께 다시 재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어서 미 증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주가가 모두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4월 2일 발효될 예정이었죠. 여기서 많은 국가가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부가 품목도 축소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긍정적 전망이 주가를 강하게 들어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2%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M7 종목들도 일제히 오르며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여전히 이번 주 나올 경제 지표들 현재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시장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변동성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 속에서 우리 시장의 힌트들 또 전략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전일 마감한 마감 상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개장 전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에서 개장 이후 움직일 수 있는 특징주들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들 체크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볼 텐데요. 이 시그널 포착 종목은 히든 종목으로 준비되기 때문에 아래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는 분들께 방송 이후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전략 그리고 종목 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팍스통신방에서 든든하게 방송 이후에도 시장 대비 철저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김혜주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김혜주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국내 증시 국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혼조세에 이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4월 2일 상호 관세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유입되는 흐름이었죠. 지수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42% 내렸죠. 코스닥은 0.11% 상승하면서 720포인트의 거래를 마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보실까요?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팔자세 보였습니다. 각각 781억 원, 288억 원 팔아치웠고요. 외국인이 77억 원 매수했지만 지수의 상승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실까요? 개인이 584억 원 순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23억 원, 273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HLB의 간암 신약이 미국의 FDA 승인이 불발되면서 주가가 폭락했었죠. 하지만 장중에 9%대 오르면서 5만 원대를 회복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FDA가 지적한 사항이 제조 품질 관리라는 단일 이슈로 국한되면서 재승인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HLB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HLB 제약은 24.27% 상승했고요. HLB 생활과학 17.36% 상승했습니다. 바이오주는 FDA 승인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이슈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실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선박에 대해 최대 300만 달러 입항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조선업과 해운업 견제를 위해서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시에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국 해운업계와 소규모 항구들이 반발했습니다.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지는 미국 의회에서의 결정이 관건이겠습니다. 여기까지 핫 이슈 두 가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대형주들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실까요? 우리 시장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고요. 자동차주에서 강한 불 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의 호실적에 반도체주가 같이 올랐었죠. 마이크론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동반 약세를 보이는 반도체주였는데요. 삼성전자는 1.94% 상승하면서 2% 가까이 오르는 흐름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차전지는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0.76% 상승했고요. 삼성 SDI가 0.5%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동차주는 강한 상승불 켰는데요. 자동차 관세를 연기하고 4월 2일에는 상호 관세만 부과하겠다는 외신 보도가 발표되면서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는 3.9%, 4% 가까이 올랐고요. 기아도 3%대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한 탓에 하락했던 하나그룹주의 반발 매수세가 보이면서 일부 회복하는 흐름이었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7.5% 상승했고요. 현대로템도 4% 가까이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한국항공우주는 소폭 하락하면서 방산주는 혼조세로 마감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조선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약세를 띠는 모습이었죠. HD현대중공업이 0.33% 소폭 하락했고요. 하나오션도 보합권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이오주는 악재가 겹치면서 하락했지만 회복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HLB는 15%대 상승하면서 조금 회복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화학주는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요. LG화학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1.15%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1일 한중 외교장관 회동에서 양국의 문화교류 확대를 논의했다는 소식에 엔터주들 강한 상승불 켜줬는데요. 하이브가 0.43% 상승했고요. YG엔터가 4%대 강한 상승 보여줬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2%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대형주 업종별 흐름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간밤의 미국 증시도 확인해 보실까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42%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2.27%, S&P 500은 1.76%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예상보다 유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M7 종목도 확인해 보실까요? 모든 업종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시총 1위 애플은 1.13%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엔비디아도 올랐죠. 3.15% 상승하면서 시총 2위에 안착했습니다. 다음 달 2일 발표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서 반도체주는 관세를 보류한다는 소식에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아마존도 올랐는데요. 4% 가까이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꾸준히 하락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메타는 퓨리오사 AI와 인수가 결렬되었죠. 그래도 4%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살펴보시겠습니다. 11.93% 상승하면서 12% 가까이 급등세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M7 종목도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는 각종 이슈로 계속해서 혼조세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증시는 관세 이슈에 따라서 반등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음 달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앞두고 있죠. 앞으로 글로벌 이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도 중요하겠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접속하셔서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시그널들 포착하시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김혜주 캐스터였습니다. 자,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화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로이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이후에도 대표님과 함께하시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대표님과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뉴욕 증시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잡아보면 좋을지 하나하나 살펴주시죠. 자,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 같은 경우는 미증시가 뭐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네. 국내 증시까지도 이런 영향력이 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가 미증시와 또 완벽한 뭐 커플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소 좀 달라진 점이 많아요. 그죠? 네. 과거와 다르게 미증시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강한 이런 흐름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미증시가 뭐 강세였을 때도 사실 이제 따라가는 흐름을 보여주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지금 뭐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채권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데 그 근래 들어서 이제 뭐 관세 이슈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뭐 완화되다 보니까 시장이 오늘 국내 증시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어제 이 자동차 관세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나서 역시나 우리가 뭐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세로 인해서 결국은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니까 고용이 살아나고 그죠? 그리고 주변 인프라 투자도 많이 늘어나고 정말 엄청난 효과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단기적인 관세로 인해서 단기적인 증시 조정이라든지 뭐 글로벌 시장 조정을 좀 보였지만 이게 정말 미국 자국에는 정말 엄청난 호재가 아닐까. 현대차가 이번에 또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사실 뭐 엄청나게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투자한 기업들에만 관세를 면제해주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결국 협상의 카드지 않았나, 협상의 카드가 맞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뭐 이게 그냥 단순히 뭐 패권 경쟁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우리 솔직히 우리가 그보다 좀 나아가서 이거 분명히 이렇게 되면 기업도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좀 업종별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은 국내 증시에 이게 또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결국 이제 미증시가 정말 기술주들이 그동안 바닥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바닥에서 뭐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뭐 기타 등등 뭐 리스크들이 많은 반면에 가장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고, 그리고 금리 인하도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미증시가 이렇게 상승 랠리를 보여준다면 국내 증시 좀 이번에 좀 커플링 돼서 같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경제 지표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크게 사실 이제 경제 지표들이 크게 반영되는 부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 후에 이제 거래선들이 가격을 좀 올렸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 서비스 업종은 정말 개선이 되고 뭐 좋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업종별로 이제 제조업 쪽에서 업종별로 좀 이제 위축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관세로 인한 거다라고 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뭐 앞으로 시장이 사실 이제 뭐 또 어떤 추가적인 또 악재가 나올지, 사실 우리 트럼프 대통령 처음에 이렇게 관세 논란 있고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 카드를 꺼낼 때마다 사실 우리가 거의 조폭 수준에 그죠? 조폭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뭔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뭐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은 어렵겠으나 뭔가
뭐 또 이렇게 또 카드가 나오면 그때는 시장이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뭐 시장이 반등하고 있고 그리고 관세에 관련된 이런 뭐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이 사실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싶어요.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우리가 시선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시장이 눌렸다, 조정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도 어차피 지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할 거, 우리가 건강한 조정 이후에 반등할 걸 생각해서 종목들 많이 담고 그리고 빨리 순환될 수 있는 업종에서 좀 투자를 많이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관세 관련된 흐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분위기가 미 증시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훈풍이 우리 증시에 불어 들어온다면 어떤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순환이 빠르게 돌면서 좀 섹터로 좋은 종목들을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돌아왔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오늘 살펴주시는 개장 전 이슈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시고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챙겨가셔서 나의 상승률까지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아무래도 이 부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내년부터 오는 28년까지 미국에 총액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는 거의 최대의 규모라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 지금 사실 이제 그 전기차가 그 북미에서 잘 나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관세 맞고 뭐 하는 것보다는 사실 투자하는 게 네.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됐겠죠. 네. 그리고 자동차 주들이 사실 그동안 좀 조정 기간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제 시장에서 보시면은 수급이 쫙 몰려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저가 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또 엄청난 재료를 품고 네. 이렇게 좀 반등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그냥 이슈로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지금부터 좀 바닥이니까 어차피 리스크 없이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부품주들이 생각보다 뭐 지금 이렇게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보시면은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누적 판매가 그 미국에서 3천만 대 돌파를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 자동차 분명히 완성차 기업도 뭐 호재지만 사실상 우리 중소기업들 부품을 납품하는 이런 중소기업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좀 가볍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사실 이제 우리가 데이터화돼 있던 게 이렇게 전기차 이슈가 있었을 때도 부품주들이 오히려 더 강한 흐름 보였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그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뭐 내연기관차도 뭐 많이 팔린다라고 하니까 그 앞으로를 조금 더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자동차 부품주들 지금 전반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알아볼 종목은 세 가지입니다. 화신, 그리고 현대모비스, 성우하이텍 이렇게 좀 알아볼 건데 실제로 이제 화신 같은 경우도 어제 시장에서 좀 반등을 강하게 하는 이런 흐름 나왔고요. 마찬가지 같이 좀 반등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자동차 부품주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과연 올라갈까요? 아닐까요? 뭐 어떤 저거에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제도 좀 강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쨌든 정의선 회장이 직접 이렇게 나와서 발언을 하니까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되게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현대차가 이제 210억 달러의 규모의 투자에 만약에 나선다면 여기에 루이지애나의 제철소 신규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이 제철소에서 만든 철강으로 이 현대차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이 자동차 제조 공장에 자동차가 철강을 납품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 미국 현지에서 제조부터 철강 제조, 자동차 제조까지 모두 끝내겠다는 건데 관련주들 오늘 뭔가 반응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아까 짚어주셨던 세 가지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차트로 짚어주시죠. 자, 일단 화신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굉장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네. 뭐 로봇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도 하고 있고 뭐 굉장히 많은 2차전지도 하고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뭐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긴 하는데 조정을 받는 업종에 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뭐 2차전지라든가 그리고 뭐 OLED라든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고 실제로 지금 이제 뭐 자동차 우리가 이제 사실 이거 과거에 그 저랑 같이 방송하실 때 네. 제가 이거 공략을 많이 했던 종목인데 그러니까요. 그때는 또 수익률로 많이 이어졌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자동차 부품주들 상승 나올 때 항상 이렇게 좀 급등해 주는 종목 중에 하나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바닥이기 때문에 이거 가장 중요한 구간이죠. 쌍바닥 이후에
좀 이제 추세적으로 좀 상승해 줄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도 사실상 횡보하면서 정말 바닥 잘 다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볼 때도 일단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기는 거는 좀 뭐 그렇게 안 보셔도 된다. 아직 바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자동차 기업단에서 그 완성차 기업단에서 뭔가 재료를 자꾸 만들어낼 때마다 부품주들 크게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히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뭐 관련 주기도 하고 꾸준히 좋았고 근래 들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신고가 이렇게 좀 경신해 주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뭐 바닥에 있는 종목들 잡아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추세적으로 지금 조정이 들어오지 않고 상승 구간 안에서도 이렇게 좀 횡보해주는 흐름 나오는 종목들은 신고가 써도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 뭐 현대로템이라든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분명히 뭐 방산업종에서 굉장히 좋은 이슈가 있었지만 요즘 들어서 이렇게 좀 상승하면서 신고가 쓰는 종목들 수급이 오히려 더 쏠리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좀 매수세가 좀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지금 고점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재료가 있을 때 한 번 더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그 현대자동차에 뭐 독점 범퍼레일 같은 거 독점 납품하는 기업이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화신하고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 주가 조정 들어왔고 조정 이후에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 또 이제 바닥 횡보 이후에 그 저점을 들어올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횡보가 길었던 만큼 주가는 뭐 이슈 기반으로 충분히 상승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이전 거래량을 상회하는 뭐 크게 상회하는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총 3가지 종목 자동차 부품 관련주에서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의 투자 관련해서 오늘도 자동차 부품주들 움직일 수 있는 만큼 관련 종목들 미리미리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살펴봤던 화신과 성우하이텍 차트상 흐름이 비슷합니다. 그동안 조정을 좀 많이 받아왔었는데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오다가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들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화신의 경우에는 어제 급등이 나왔지만 쌍바닥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리에 와 있는 만큼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부품주들 강할 때 또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도 꾸준히 좋았던 종목이죠. 근래 들어서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 구간 안에서 횡보를 해주다가 다시 한번 또 상승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고점에서 너무 올라갔다고 또 이 종목을 놓치지 마시고요. 추가적인 전략들 각각 종목별로 다르게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 벌써 3월에 정말 많은 상승률의 종목들 가져가셨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3가지 종목 짚어주신 만큼 이 3종목 주목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챙겨가겠다 하신다면 하단에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이 종목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 유리기판에서 준비해 주셨네요. 자,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근래에 정말 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종목별로 봤을 때도 개별 종목별로 봤을 때도 정말 급등락을 많이 보여준 그런 업종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이제 16일 날 핵심 플레이어 총 집결이라 그래서 기업들 간에 뭐 이렇게 좀 보여주기 식으로 네. 그죠? 유리기판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우리가 과거로 돌아갔을 때 미래에는 꼭 로봇이 있어야 된다. 네. 하늘은 나는 택시가 자동차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사실 비문하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반도체 업종에서는 유리기판이라는 이 하나의 테마가 산업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반도체를 막 겹겹이 쌓아서 막 HBM 비싼 HBM 만들어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사실상 발열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많이 문제가 그쵸, 됐고 그쵸.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이제 유리로 만든 기판이다. 뭐 이렇게 좀 꿈의 기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좀 이슈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 올해 27년부터는 올해 상용화한다라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27년도부터 상용화한다라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분명히 뭐 27년까지 보자라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이제 시장에서 그 가장 핵심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기에 지금 사활을 걸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소형 기업들과 네. 협력사들과 협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뭐 유리 인터포저라든가 뭐 이런 그 기판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네. 인터포저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상대적으로 많은 재료를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아마 이제 유리기판이라는 이 섹터가 사실 이 섹터 안에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별로 순환하면서 상승부를 켜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뭐 조금 이따가 종목들 보여드릴 거지만 저도 이제 팍스통신망 내에서 유리기판 종목들을 웬만하면 다 다뤘어요. 다 다뤘는데 사실 손실난 종목이 없어요. 그만큼 다 지금 재료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풍부하다라는 거고 네. 뭐 이렇게 된 김에 다음 주에는 네. 정말 뭐 수익 본 종목들 수익 그 설명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다음 주에 꼭 가져와 주시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유리기판 관련된 뭐 이슈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삼성전기가 그 2분기부터 반도체 유리기판 시제품을 생산을 해요. 근데 뭐 삼성전기가 기존에는 반도체 그 기판을 한다 그랬다가 뭐 또 이제 글래스 인터포저 아까 말씀드린 그 인터포저 사업도 뭐 진출한다라고 또 이슈가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그 유리기판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에 인터포저 기업들 종목들도 있고 기판 기업 종목들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은 하나의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분명히 이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전기뿐만이 아니라 그 SK하이닉스도 지금 현재 이 그 국내 기업들 외에도 사실 여기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이걸 생산해내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그리고 많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좀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종목은 이렇게 세 가지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많은 종목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피롭틱스라는 종목과 그리고 캠트로닉스 그리고 이노메트리까지 이렇게 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래 굉장히 잘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고 일단 이 종목들 제가 이제 그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트 보시면은 이노메트리라는 종목이 제가 이거 이제 뭐 인터포저 관련된 관련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종목 혹시 아세요? 아니요. 이 종목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 종목을 왜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네. 저희가 이 종목을 팍스통신에서 공략을 했어요. 네. 언제 공략했냐면 3월 19일 날 시초가에 공략을 했어요. 네. 상한가를 갔습니다. 와. 상한가 이후에 이제 조정이 들어왔는데 네. 여러분들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유리기판 관련 섹터는 재료가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닥에서 지금 윗꼬리 달고 매집도 잘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윗꼬리 달고 매집도 잘 돼 있고 최근에 이제 상승 이후에 조정 나왔고 다시 한번 상승 이후에 조정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한번 다시 진입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봐요. 상승분의 일부를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좀 이제 반등 구간에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거래량이 사실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험하지 않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피롭텍스 같은 경우는 뭐 2차전지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각을 받았고 근래 들어서 정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모였다. 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됐다. 재료가 그만큼 많았겠죠. 일단 상승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횡보를 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단기적인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횡보 이후에 반등하는 구간에서 한번 잡아보시면 그 좋을 것 같다. 조정 이후에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 이런 라인에서 한번 잡아보시면 충분히 많은 상승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캠트로닉스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종목도 팍스통신망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뭐 물론 이제 표로 제가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잡고 단기적인 상승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 차트를 보고 뭔가를 설명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 네. 기술적인 부분들이 사실 지금 그렇게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럼 어떤 게 필요한가요? 지금은 어쨌든 유리기판이라는 이 섹터는 네. 사실 뭐 테마에 가깝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관련된 이슈들이 좀 제공이 됐을 때는 뭐 사실 여기가 지지라인이냐 저항라인이냐 여기 크게 의미 없이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수급세가 굉장히 강하게 몰려주고 이슈 기반에서 강하게 몰려주고 상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 섹터 하나의 섹터 안에서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대장주고 어떤 종목이 그 다음 후발주로 움직이는지 이런 순환 과정만 조금 데이터화하시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개장전 이슈 유리기판에서 살펴봤습니다. 유리기판은 반도체 게임 체인저로 평가를 받고 있는 차세대 핵심 소재죠. 다음 달 16일 반도체 유리기판에 대한 컨퍼런스도 진행 예정이 되어 있고요. 삼성이나 SK와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이 유리기판에 대한 생산에 사활을 걸고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살펴주셨는데 유리기판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공략을 했지만 손실 본 종목이 한 종목도 없다라고 말씀을 주신 만큼 그만큼 순환매의 타이밍을 잘 잡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주셨던 이노메틀이 저희가 팍스통신망에서 3월 19일 시초가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당일에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30%라는 상한가에 직행을 했죠. 또 상승분의 일부를 반납한 후에 반등한 움직임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일부 상승 흐름을 반납한 자리입니다. 어느 정도 안전한 자리에서 수급도 받쳐준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재공략을 하게 된다면 이 종목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주셨던 피롭틱스, 유리기판 관련해서 항상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조정 이후 반등 구간에서 잡아보신다면 이 부분들 상승률로 연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캠트로닉스, 역시나 공략했었던 종목입니다. 현재 수급이 굉장히 강하고 조정 자리에서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이 종목도 주목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대장주고 또 후발주로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 그리고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함께 다양한 전략들 잡아주실 예정이고요. 오늘 잠시 후에 공개될 히든 종목 이 안에서 잡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잡아주신 종목들 팍스통신망 안에서 시원한 상승률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나도 내 계좌에 기분 좋은 상승불 찍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전 이슈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월 25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미 증시의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우리 양시장도 모두 상승불을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0.6%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64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0.65% 역시 비슷합니다. 724선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불을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 가깝게 모두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1% 넘는 상승입니다. 네, 역시나 오늘 현대차, 완성차 그룹들 강합니다. 현대차와 기아 4%대, 2%대 각각 상승하면서 급등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알테오제는 하락으로 일부 전환하긴 했지만요. 오늘 2차 전지주들 1% 넘는 상승 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고 HLB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줍니다. 3% 넘는 강한 상승으로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도 살펴보면요.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가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양시장에서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 움직임 나타납니다. 네, 현재까지의 출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역시나 뭐 예측대로 자동차 관련주들이 잘 가는 흐름입니다. 실제로 자동차 관련주들은 네. 뭐 작년에도 그렇고 뭐 판매량이 엄청나게 증가했고
실제로 이윤도 많이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세가 나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그 이번 관세 기준으로 뭔가 이게 좀 역전되는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기존의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했다라는 건 네. 결국 부품주들에게는 반사이익을 낙수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그쵸.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사실 판매율 좋았고 올해도 판매율 좋다, 좋을 전망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부품 기업들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시세가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번이 나올 타이밍인가요? 그렇죠. 이번에 아마 이게 좀 그 업종에 변곡점을 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지금 현재 그 시장이 갭상승 이후에 좀 조정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어제도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상승하면 그 시장이 분명히 이제 어제 등락하는 과정 중에서 분명히 빨간불을 켰을 때도 파란불을 켰을 때도 하락 종목들이 더 많았다. 시장이 어제 전반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이제 갭상승 시키는 건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특별히 악재가 없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갭상승 이후에 조정을 줬을 때 종목들 좀 빠졌을 때 이럴 때 그 좀 공략을 종목별로 좀 공략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시장이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때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또 잘 반등을 해요.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수 조정이 있을 때 종목들 좀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시면은 개인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다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외인이라든지 메이저 수급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개인이 이렇게 받아준다? 이거는 그 이렇게 시장이 뭐 건강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눌림목을 잘 활용하시면 결과적으로 눌림목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상승 종목들이 하락 종목 대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이 말이 뭐냐면 요게 지금 오늘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반대로 지수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실제로 받는 사람들이 개인밖에 없기 때문에 뭐 물론 오후 시장까지 오전 시장 조금 지나서 오후 시장까지 이어져 봐야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오늘 시장이 사실 뭐 이렇게 갭상승에 조정이 들어오니까 네. 좀 아리송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이 이 잠깐 사이에 종목이 하락 종목이 또 많아졌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거래량이 워낙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전반적인 좀 솔루션을 드리자면은 네. 시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이렇게 낙폭 보였을 때 그때 종목도 우르르 이렇게 좀 많이 담아두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럼 그 담을 만한 종목들 좀 가이드를 주실 생각이신가요? 아까 이제 자동차 부품도 얘기했고 네. 뭐 사실 지금 담을 게 많아요. 네, 좀 담을 게 많잖아요. 유리기판도 네. 말씀드렸고 네. 자동차 부품 말씀드렸고 그리고 요즘 뭐 뜨는 것들 많잖아요. 뭐 CXL이라든지 뭐 양자라든지 네. 이런 것도 좀 담아두시면 순환매 과정에서 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거를 또 팍스통신망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뭐 종목이면 종목 그리고 뭐 시황이면 시황, 교육이면 교육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출발 상황 살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 켰지만요. 갭상승 출발 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정이 매수의 기회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지금의 조정에서 담아두신다면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별다른 악재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담아놓을 종목들 많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오늘 개장 전 이슈에서 살펴봤던 종목들 각각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들 그리고 어떤 타점에서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대표님께서 자세한 가이드와 함께 실시간 대응 전략 챙겨주실 예정입니다. 네, 오늘 담을 종목이 많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팍스통신망 안에서도 단타 종목들 그리고 단기 스윙 종목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섹터들 분위기가 다 좋지만 어떤 업종에서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 다뤄주실 건가요? 자, 일단 오늘 그 로봇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오후장까지도 이렇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 관련주들이 근래 이제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시세가 많이 못 나왔어요. 그 뭐 철강이면 철강 너무 대단히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이렇게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로봇은 실제로 이제 뭐 그냥 개별 이슈 정도로 이렇게 뭐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뭐 로봇 관련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주기도 하고 그 근래에 지금 이런 이슈를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도 로봇 관련주기도 하지만 2차 전지에 좀 치우쳐져 있었어요. 근데 근래 이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2차 전지 기업들이 캐즘 때문에 너무 안 좋았단 말이에요. 캐즘 현상이 심화되면서 2차 전지 기업들이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네. 2차 전지가 드디어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로봇 배터리. 네,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좀 접목된 기업들이 조금 시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이 거기에 이제 적합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로봇 이슈들 보시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격이 됐고요. 그리고 이 로봇이 사실 이제 우리가 뭐 B2B 개념에서 봤을 때는 네. 사실 기업들이 쓰긴 쓰겠죠. 근데 네. B2C 개념이나 이렇게 봤을 때 개인이 이거 사실 비용이 너무 비싼 것 로봇을 같아요. 쓸 수가 있을까요? 근데 로봇 청소기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네,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아니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네. 뭐 로봇 쓸 수 있겠죠. 휴머노이드 뭐 로봇 쓸 수도 있겠죠. 이게 네. 비싸봐야 뭐 사실 강남의 집하고 더 비싸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돈 많으신 분들 쓰겠죠. 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 쓴다 이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 뭐 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못 쓴다 이거예요. 근데 이 로봇이 이제 뭐 구독형으로 저가형 로봇이 양산이 될 거고 이걸 구독형으로 좀 쓸 수가 네. 있게끔 이렇게 구독형 로봇 서비스를 뭐 새로운 시장에 확대될 전망이다. 요게 그 막 대형 로봇이라든지 비싼 로봇들이 아니라 사실 이제 뭐 구독형 로봇 서비스를 할 건데 그걸 뭐 비싸게 하겠어요, 그죠? 그쵸. 그리고 중소기업들 보시면은 지금 이게 어디에 접목이 되냐면 중소기업들 자동화하는데 요게 이제 구독 서비스가 들어갈 거예요. 요게 하나의 또 먹거리가 탄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흔히 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생산 로봇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한 포착 종목 힌트를 좀 드릴 건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2차 전지 기업 그 2차 전지와도 좀 밀접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핵심 공급사로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핵심 공급사로 부각이 됐는데 어떤 걸 납품을 하느냐? 감속기를 납품을 합니다. 감속기. 그리고 로봇 감속기 제품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미국의 법인이 지금 이제 뭐 실적이 그 감속기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미법인 쪽에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이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차트까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최근에 정말 바닥을 한번 강하게 찍었어요. 종목이 이게 거의 뭐 전 반타작이 났었어요. 전 정말 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 이후에 지금 추세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추세 보시면. 추세가 정말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근래 중요한 거는 그 주가가 그 눌림목을 만들어준 이후에 수급 기반에서 주가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거래량 없는 조정 줬단 말이에요. 전저점보다 저점도 높아요. 지금 변곡 나오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지금 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한 6,000원대까지는 좀 짧게 올려줄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좀 주목을 하셔야겠죠.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팍스통신망에서 자세하게 전략을 알려드릴 건데 제가 오늘 그 방송 시간 이후에 사실 그 우리가 장을 좀 살펴드려야 되고 장을 살펴드린 이후에 장 마감 이후에 오늘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자세한 전략 드릴 겁니다. 근데 장 중에 우리가 팍스통신망에서 종목명이랑 그리고 공략해야 되는 바운더리를 공유를 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끝나기 전에 팍스통신망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 모두 혜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말씀을 그동안 안 드렸더라고요. 어떤가요?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네. 교육을 해요. 네. 교육을 하는데 교육이 끝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산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차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뭐 기초에 대한 교육들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네. 당일 공략할 수 있는 공략주를 제공을 드려요. 너무 추가적으로 주시는군요. 그렇죠. 이게 목요일만 합니다. 매주 목요일 딱 하루만 하는데 네. 목요일에 지금 우리가 교육하고 그 교육 공략주가 다 갔어요. 전부 잘 다 갔어요. 잘 갔다. 네. 첫째 우리가 첫 번째 교육을 했을 때 우리가 뭐 코어라인 소프트 이런 종목을 했었는데 뒷날 18% 올라갔고요. 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종목이 신테카 바이오가 나왔어요. 네. 신테카 바이오 오늘도 보세요. 급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뒷날 바로 똑같이 대장주로 네. 가장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교육주들도 이렇게 좀 공유를 드리고 그리고 교육도 같이 공유를 드리니까 오늘 시간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좀 함께 하셔가지고 목요일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뒤에 교육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로봇 관련주에서 살펴주셨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구독 서비스로 저비용에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 또 골라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이 힌트를 주셨는데요. 테슬라의 핵심 공급사로 부각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로봇 감속기 제품화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미 법인에 대한 실적 기대감까지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요. 주가가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수급 기반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 중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짧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 방송 이후에 팍스통신망에서 라이브 방송 통해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정보도 정말 중요하겠지만요.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라이브 그리고 교육과 함께 이 교육 이후 제공드렸던 종목들 매주 급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주셨던 종목들 중에 18% 이상의 상승률을 만들어냈던 종목들도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오늘 챙겨가는 종목뿐 아니라 팍스통신망 안에서 매일매일 점검해 주시는 시황과 전략들이 더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만나보시려면 아래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만 꺼내셔서 스캔해 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시간이 약 3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들어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AI가 포착한 테마 살펴보면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개장 전 이슈에서 살펴봤던 자동차 오늘 가장 강한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동차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겠지만 대표님께서 짚어주셨던 성우 하이텍 8% 넘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요. 이노메트리와 현대모비스까지 저희가 팍스통신망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들 대부분 강한 시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개장 전에 살펴보는 이슈만 잘 살펴보셔도 그리고 저희가 장중에 드리는 시그널 포착 종목만 잘 받아가셔도 내 계좌 든든한 상승률까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지금까지의 시장 상황에서 또 어떤 부분들 주목하고 계시는지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 네. 상승분을 갭상승했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네. 저점 이탈을 했어요. 저점 이탈하고 네. 근데 이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이만큼 빠졌을 때는 대형주도 한번 잘 보세요. 담을 게 많습니다. 이만큼 빠졌을 때는 종목들 많이 담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근래에 들어서 이제 미증시랑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커플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미증시는 어제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시작부터 좀 삐그덕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저희가 아까 우려했던 것처럼 일단 그 메이저 수급이 좀 부재고 그리고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받아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오후장까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데 조금 행보해주는 행보 국면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종목을 좀 담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것 같다. 물론 그 오늘 담으신 종목들이 오늘 뭐 갑자기 시장이 급등하면서 주가가 막 날개를 달고 올라가 뭐 그럴 일은 사실 그런 것들을 바라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렇게 좀 조정 들어왔을 때 종목들을 많이 담아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앞으로 시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되는 과정 안에서 좀 수익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지금 주가가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갭상승 출발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납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이렇게 하락할 때 대형주들 담을 수 있는 종목들 많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어떤 종목들을 내가 내 포트에 담아서 다시 한번 시장이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챙겨볼 수 있는지 전략을 잘 챙겨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메이저 수급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대비해보실 분들 하단에 QR코드 잠시 후면 닫히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